하지정맥류를 진료하는 전문 과목은 2개 과목 정도를 생각하면 되는데, 자연치유라는 게 사실은 이거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정맥류 치료 비용. 하지정맥류 검색하면 내가 나오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하지정맥류의 초기 증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겉으로 봤을 때 혈관 상태는 모세혈관이라고 하죠.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거미양 정맥인 경우를 눈으로 봤을 때는 초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증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혈관을 겉으로 봤을 때 울퉁불퉁 튀어나온 게 없다 하더라도 다리가 좀 붓는 느낌이 난다든지, 아니면 잘 때 좀 쥐가 나고 저려서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좀 아프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있다라고 하면 의심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증상의 조합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정맥류 증상과 관련해서 이게 내가 하지정맥류인가 아닌가 이게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초기 증상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체크해 본다 그러면 우리 병원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검색해 보셔도 되겠고요. 우리 병원 네이버 블로그에 오셔서 검색해 보셔도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막 여러 군데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정맥류를 진료하는 전문 과목은 2개 과목 정도를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는 이제 저처럼 흉부외과 전문의, 지금 정식 명칭은 심장혈관 흉부외과가 됐지만, 그 다음에 하나는 외과인데요. 일반외과 중에서도 혈관외과를 전공한 선생님이 하는 곳이면 그 정도 2가지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정맥류 치료 비용. 일단은 환자분의 다리 혈관 상태에 따라서 비용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복제정맥 하나 하는 사람과 대복제정맥 2개 하는 사람은 비용이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좀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치료를 하느냐, 치료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하게 한다 그러면 건강보험에서 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수술법이 가장 싸겠죠. 그거는 이제 발거술이라고 그래서 혈관의 위에 아래를 째가지고 그 다음에 묶어서 쫙 벗겨내듯이 그 스트리핑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발거술이 가장 어떻게 보면 비용이 저렴하겠죠. 근데 이건 또 여러 가지 여차여차 단점이 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레이저나 뭐 베나실 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알려진 게 있잖아요. 그런 방법에 따라서도 비용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알아볼 거냐? 병원들 홈페이지에 보통은 비급여 공시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도 되는데, 가장 확실한 거는 뭐냐면 일단은 내 다리의 정맥 상태를 확인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치료가 필요하니 굳이 뭐 여기 얼마 저기 얼마,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정맥류 자연 치유된다고 유튜브 치면 나와요. 전문가는 아니고 그 명상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발 마사지 같은 거 두드리고 막 이런 영상들이 좀 있는데, 자연 치유라는 게 사실은 스스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혈관 안에 밸브가 망가지는 질환이라서, 그리고 만성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정맥류라고 하니까 혈관이 튀어나와 보이니까 그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맥혈관이 만성적으로 조금씩 망가지는 병이라 자연 치료는 어렵다. 다만 우리가 순간적으로 울퉁불퉁한 혈관이 쏙 들어가게는 할 수 있다. 어떻게? 다리를 거꾸로 올리면 그런 혈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자연 치유라고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하지정맥류와 관련된 검색을 할 때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하지정맥류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이제 보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검색어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높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각각의 뭐 이렇게 자료들이 다 있을 텐데, 사실은 그거를 100% 다 믿는 것보다는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맞춰서 잘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알아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막 검색해 봤을 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에 휘둘릴 필요는 없고, 그게 다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내가 갖고 있는 증상, 그다음에 내가 의심하는 병이 있으면 그 분야에 맞는 잘하는 곳에 가서 검사도 받고 진단도 받고 그리고 치료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